자신을 어떤 상황에서도 삶을 즐기는 사람으로 변화시켜라. 행복해지는 데는 조건이 없습니다. 어디에 살던, 아프리카에 살던, 알래스카에 살던, 화성에 살던 어디서든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끔찍한 상황이 닥쳐도 삶을 즐길 방법이 있습니다. 노숙자여도 행복해질 수 있는 최대한의 가능성을 떠올려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든지 강박적으로 쫓기며 서두르지 않아야 합니다. 성숙하고 행복한 사람은 화가가 캔버스에서 그림을 그려가듯 작품을 만드는 일 그 자체를 즐기듯 자신의 행동 하나하나를 빠짐없이 즐기면서 삶을 꾸려가는 것입니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 때 비참해하지 않기. 인간의 마음은 유연해서 때로는 고문으로 보이는 것도 이쁘게 포장하면 엄청난 즐거움으로 둔갑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뭔가를 강압적으로 해야 한다는 스트레스에서 이것은 놀이다, 나에게 있어 특별한 무엇이다 로 바꾸어 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결과에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안되면 어쩌지 않은 것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열심히 했는데 결국 안됐네, 안되면 또 어때?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집중은 하되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집중하게 되고 즐기게 됩니다. 톰 소여 모험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친구들은 강으로 달려가 물놀이를 가려고 할 때 톰은 이모의 강압으로 긴 울타리를 하얗게 페인트 칠을 해야 했습니다. 이를 지나가다가 본 친구 한 명이 비웃듯이 말합니다. 어이, 너 사고 쳤구나. 나 수영하러 갈 건데 너도 가고 싶지 않니? 물론 일은 해야겠지만 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때 일반적으로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비참하고 화가 났을 것입니다. 비아냥거리는 친구와 싸움 한판 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나 톰은 너는 이걸 일이라고 생각하니? 사나이에게 울타리를 칠할 기회가 어디 매일 오는 줄 알아? 하며 그 상황을 다르게 반전시켰고 비아냥거리는 친구도 페인트 칠하는 것이 매우 특별한 것으로 비춰지게 만들었습니다. 톰은 예술작품을 그리듯 집중하며 즐기듯이 칠을 하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친구는 오히려 톰에게 사정을 하면서 한번 칠해보자고 간청하게 됩니다. 톰은 마지못해 넘기듯이 붓을 친구에게 건넵니다. 그리고 물놀이를 가던 다른 친구들도 페인트를 칠하는 것이 특별한 것으로 생각하게 되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물건들을 톰에게 가져다주며 서로 칠하게 해달라고 조르게 됩니다. 톰은 나무 그늘 아래서 친구들이 가져다준 물건을 가지고 놀고 있고 친구들은 서로 자기가 페인트칠을 하겠다고 아우성이었습니다. 톰은 충분히 불만스럽고 짜증나는 상황이었고 친구까지 비아냥거리는 그 상황에 휩쓸려 비참한 하루가 될 수 있었지만 그 상황을 오히려 자기 것으로 만들고 즐기고 지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좌절도 불편함도 삶의 일부다. 불평을 그만하고 삶을 즐기자. 불평은 시간 낭비다. 삶이 힘들어지는 원인 중 하나가 끝없는 불평입니다. 끝없는 불평을 멈추고 조금 더 행복해지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살펴보아야겠습니다. 살다 보면 역경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 상황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역경은 삶의 일부이며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렇게 신경이 곤두서지는 않습니다. 다가올지 모르는 불행을 피하고자 문을 걸어 잠그고 역경을 피하고자 웅크리고 집안에만 있는 것이 오히려 비참함에 이르는 지름길입니다. 삶은 항상 원하는 것을 얻지는 못합니다. 인생은 그리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인생은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맞닥뜨리는 불편함보다는 행복하기 위한 필요한 모든 것이 주변에 더 많이 있습니다. 사소한 일로 투덜거릴 때마다 아까운 시간만 멍청하게 낭비하는 셈입니다.
불평할 때마다 우리는 삶의 아름다운 모습과 삶을 즐길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스티븐 호킹 박사는 캠브리지 대학에서 박사과정을 시작했을 때 자신이 류게릭병에 걸린 것을 알고 깊은 우울감에 빠져 기숙사방에서 문을 닫아건 채 고립상태로 지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자신의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을 불평하는 데 시간 낭비하지 않고 가치 있는 일을 하고 그 과정을 즐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불평은 쓸모없는 시간 낭비다. 내 몸이 완전히 굳어버려도 내게는 여전히 멋진 할 일이 많이 있다. 그중 하나가 우주연구다.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는 삶이 주는 매 순간의 선물을 빠짐없이 누리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3년 뒤 지팡이를 쥔 호킹은 우주학 역사상 가장 뛰어난 논문 중 하나를 쓰고 박사과정을 마쳤습니다. 그 논문의 주제가 바로 빅뱅 이론입니다. 마비 증세의 악화를 알아차릴 때마다 호킹은 자신에게 단호히 말했습니다. 불평은 시간 낭비다. 영화 슈퍼맨으로 유명한 배우 크리스토퍼 리브는 말에서 떨어져 온몸이 마비되었을 때 생면 연장장치를 끊고 죽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음을 고쳐먹고 비록 전신이 마비되었지만 자신과 타인을 위해 뭔가 가치 있는 일을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리브는 생전에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비관적인 생각에 압도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삶은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하루하루를 행복하고 가치 있게 살았을 때 머지않아 가능성이 무한하다는 깨달음을 얻었다.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멋진 일은 하루하루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묻는 겁니다. 어디 보자. 오늘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리브의 세 자녀는 아버지를 보고 다음과 같이 깨달았다고 말하였습니다. 언제나 자신이 갖지 못한 것이 아닌 긍정적인 면에 집중해야 한다는 사실. 우리에게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에 집중하고 가능성의 세계를 활짝 열어젖히는 것. 불평보단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만 집중하자.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없애는 법. 상대방의 결점에 대해 불평을 터뜨릴 수 있습니다. 배려심이 없고 이기적인 모습에 화가 나고 스트레스가 많아집니다. 그러나 상대의 어떤 결점도 진정한 불행에 빠뜨릴 만큼 심각할 수는 없습니다. 계속해서 되풀이되는 참을 수 없는 상대방의 사소한 결함에 대해서도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불평하고 요구함으로 해서 상황을 더 끔찍하게 만들고 상대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잃어버립니다. 오히려 그냥 넘어가는 것이 낫습니다. 상대에게 불평하고 요구하기보단 제안하는 것이 낫다. 만약 누가 새치기를 하려고 한다면 불평이라는 해결책이 적용됩니다. 저기요, 지금 제 차라거든요. 이렇게 끼어들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말하기보단 죄송하지만 제 차라인데 그쪽에서 순서를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혹시 급하시다면 먼저 계산하셔도 됩니다. 이 말에 상대방이 좋게 순응할 수도 있지만 자신의 차례라고 무례하게 우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합니까? 그냥 넘기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의 중요도를 낮출수록 해결은 쉬워집니다. 몇 분 늦게 가는 것이 낫지 감정적으로 폭발하고 싸움으로 이어진다면 시간적, 정신적 손해가 더 큽니다. 불평과 싸움을 포기함으로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노장사상에서도 물처럼 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이 흘러가다가 장애물을 만나면 옆으로 피해서 흘러갑니다. 상황을 끔찍하게 만들려는 사람, 정신 나간 사람과 논리적으로 따지려는 자체가 합리적이지 못하고 논리적으로 따지려는 순간 상황은 더 안 좋아집니다. 상황을 끔찍하게 만드는 사람에게 대한 대처법은 유머와 사랑과 초현실주의입니다. 사랑, 유머,
초현실주의라는 새 무기를 결합해서 사용하면 좋은 결과를 자신에게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를 웃게 만드는 멋진 농담에 다량의 초현실주의를 버무리고 마무리로 애정 한 방울을 곁들인다면 누구의 마음이든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처방이 완성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공평함보단 행복이다. 남에게 바라는 바가 있으면 요구가 아닌 설득이 더 효과적이고 설득으로도 안되면 그저 안타까울 뿐입니다. 공평함을 계속 요구하게 되면 서로가 숨막히게 되고 악화될 뿐입니다. 행복은 마음속에 있다.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은 마음속에 깊이 자리한 행복을 다시 꺼내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전망을 품고 현재 상황을 끔찍하게 여기지 않으며 앞으로 삶에서 누릴 모든 가능성을 일깨우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사실 기분이 좋아지는 데는 건강한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우리는 사실상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현재도 삶을 최대한 즐기기에 충분히 좋은 시점입니다. 불평을 내려놓고 마음을 잘 다스려서 자신이 가진 것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 미래는 지금만큼 혹은 지금보다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10년은 내 생애 최고의 시기가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앞으로의 삶을 흥미진진한 일로 생각하고 존재 자체를 즐기며 가진 것을 충분히 누리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 보아야겠습니다. 삶에서 마주치는 매 순간 새로운 목표와 가능성을 발견할 것입니다. 잃어버린 가능성에 미련을 두고 뒤를 돌아보거나 투덜댈 필요가 없습니다. 나이를 먹으면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조금씩 기능을 잃어간다 해도 그럼 뭐 어떤가? 나이를 먹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행복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행복의 근원은 마음속에 있으니 원할 때마다 닿을 수 있습니다. 세계 어디에 있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세계 어떤 곳에 있든 그 장소만의 장점과 그곳에서만의 감상할 수 있는 아름다움을 찾아 한껏 즐기면 됩니다. 기분이 좋아지려면 자신에게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영원하지 않는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극적인 것은 없습니다. 기분이 좋아지는 데는 필요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다 가졌습니다. 고픈 배만 채운다면 죽게 하겠어?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책은 내 자신 스스로 나를 부자유하고 불편하게 만드는 억눌린 생각들을 떨쳐내고 참 자연과 인생을 즐기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 나름대로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집중은 하되 집착하지 않기. 결과보단 과정을 즐기자. 강압적으로 해야 한다는 스트레스에서 이것은 놀이다, 나에게 있어서 특별한 무엇이다 로 바꾸어 놓아야 한다. 좌절도 불편함도 삶의 일부다. 불평을 그만하고 삶을 즐기자. 불평은 시간 낭비다.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없는 것이 아닌 지금 있는 것에 집중해서 행복을 찾아가자. 하루하루를 행복하고 가치 있게 살았을 때 머지않아 가능성이 무한함을 깨닫게 된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외친다. 어디 보자. 오늘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조롱받고 창피하다고 인생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불완전함을 부끄러워하지 말자. 남이 나를 무시하는 말과 행동을 해도 넘어갈 수 있는 마음을 갖자. 남이 뭐라 하든 나는 이미 소중한 존재이다. 강인함은 비판에 맞서 자신을 방어하는 데가 아니라 모든 것을 초월하는 데에 있다. 물처럼
유연하게 살자. 물은 맞서지 않고 돌아가지만 결국 지형을 변화시키고 만물을 다스리게 한다는 것을 생각하자. 행복해지는 데는 조건이 없다. 행복은 마음속에 있다. 어떤 상황이든 인생을 즐길 수 있다. 지금 이 순간 존재 자체를 즐기는 것이다. 여러분들 또한 없는 것보다 지금 있는 것에 더 집중을 하며 내가 가지고 있는 행복을 찾아 삶을 즐기고 발전시켜 나가는 멋진 인생을 살아가길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